어쩌다 한 번 잘못 꼬인 인연이 참 모질기도 해 보입니다. 또 김부선 이재명 지사 관련 얘기가 등장했는데요. 몸에 뭐 큰 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재명 신체 특징을 뭐 얘기를 했다는 김부선 녹취록이 이제 나오면서 이거 증거 대신 여론전 펼치는 거 아니냐. 이게 스모킹건이 될지 아니면 다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예상,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몸에 큰 점이 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대응 가치 없다.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저기가 아니고 뭐 가로세로 연구소 여기 총각이라고 속이고 만나 집에서 데이트했다. 이재명 불행한 결혼 생활 토로에 결혼까지 생각했다. 이재명 2009년 8월 통화에서 총각이라는 것 믿었어? 라고 폭언했다. 라는 거는 이 김부선 씨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SNS에 한 이제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재명 몸에 큰 점, 가족 사정도 안다. 최악의 경우 법정서 꺼내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김부선 씨로 생각되는 사람이 얘기를 하자 공지영 씨로 생각되는 사람이 여자가 승소할 때 상대 남성 신체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라고 얘기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2분 20초의 음성 파일 유출 경로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측은 조만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지하가 옛날에 슈퍼였는데 지금 이사 갔어요. 네. 근데 이재명 씨가 저기서 맥주하고 과자 뽀시래기하고 제가 그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 하나만 사오라고 그랬는데 네. 손 크게 한 통을 사다 주신 여기가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재명이 2번이나 보호해줬어요. 왜? 서로 부끄러운 일이니까. 네. 그리고 정말 고백하건대 유부남인 거 알고 저를 설득했을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각방 쓴다고 했을 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김부선 혼자 외로웠는데 수십 년간 그래 이런 남자친구로 사귀다가 결혼도 할 수 있겠지, 나라고 why not?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술 안 할 거라고. 이 언론인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결정적인 거짓말을 서류를 갖고 왔고 그거를 전해드리고 상대는 아주 영리한 법조인이고 변호사예요. 이재명 씨는. 네, 재출석 하실 기간 동안에 저번에 이제 제출했던 경찰의 자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자료들. 네, 오늘 뭐 구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써왔습니다. 저 네. 서울 소재에 있는 검찰청에 고소를 할 때 아주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은 뭐 말씀 자유롭게 원하시는 분만. 저 노희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만은 네. 공지영 작가가 왜 김부선 씨하고의 통화를 녹음을 하고 네. 그 녹취된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김부선 씨가 정말로 좀 그렇긴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인끼리 네. 하면서 녹취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주장이 있으면 김부선 씨가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또 그것도. 그런데 공지영 씨가 굳이 다른 사람 말도 아닌 예를 들면 제3자가 뭐 그런 말 했다면 모르겠는데 김부선 씨 말을 굳이 녹음해서 그거를 증거라고 하면서 제출을 하고 또 이번에 예. 그게 결과적으로 500만 원 그때 그 뭐 현상금 내걸었던 분한테 넘기고 또 그분들은 또 그 녹취 파일을 거론된 변호사들에게 네. 다 공유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때 보통 증거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때 보통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들이. 증거를 만든다는 건 증거 같은 거를 만든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증거가 확실한 아까 증거는 아닌 그러니까 거죠. 가짜 증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예, 객관적으로 뭔가 내가 한 말 말고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뭔가 가져다가 주어야지 사실은 증거가 되는 건데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말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공지영 씨는 특히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 상황에 이제 개입이 되어가지고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유출한 게 아니라고 또 이번에 올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준영 변호사님. 김부선 씨가 이렇게 했죠. 내가 증거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본인이 직접 봤다. 예. 내가 피해자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지금 오늘 그 녹취록에 나온 얘기를 직접 봤다. 이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얘기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최후에 법정에서 이 부분을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 점에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그 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채집했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둘 사이에 정말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재명 지사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공지영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누구 주장이 정말 구체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예. 그건 뭐. 이건 굳이 정했습니다. 굳이 뭐 말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저 그럼 제가 그 차이는, 이재명 지사한테 700만 원을 그건 뭐 물어줬는데 지난번에도 그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자기 형을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의혹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제가 700만 원 물어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예요. 점 의혹이 점이 아니에요. 점 의혹이 경기도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총알이 작지만 코끼리도 그렇게 보신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점 의혹이 예. 경기도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거기까지. 같다. 예. 그리고 뭐 김환욱 부장도 말씀. 예. 저는 글자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돈 많은데 뭐.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저 말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지영 작가와의 통화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어프로치, 리걸 어프로치의 용어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결국에는 일단 현재 여러 가지 법률 공방에 있어서의 어떤 공중전, 여론 공중전을 염두에 두고 한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 박사님 예, 무슨 말씀 있으면 예. 그 점입 가경, 그다음에 막장 드라마의 끝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이없던 나훈아 쇼를 또 한 번 시즌 2로 봐야 되고 강요를 당하는 느낌에 불편함이 거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의료사고 방지나 의료사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병원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나 그다음에 수없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야기했던 건설원가 공개를 그 경기도정에 그 반영하는 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러한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막장 드라마의 끝판을 끝까지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그 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경기도정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낼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조만간 이 그 불필요한 논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간절히 전합니다. 전 뭐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넘어가도 되죠. 제3자 녹취가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좀 궁금한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거는 지금 저 본인이 김부선 씨가 제3자와의 대화를 녹취한 당사자가 아니죠. 이걸 다른 사람이 한 거죠. 공지영 씨가 녹음을 한 거겠죠. 그렇죠? 공지영 씨하고 김부선 씨 간의 통화를 공지영 씨가 녹음을 한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둘 간의 즉 통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다면 제3자가 문제가 되는 녹음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구나. 사건은 당사자가 녹음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7시 11분 지났습니다.